캔자스시티 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차례죠. 지난 시즌에 15승 2패 기록하면서 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고 슈퍼볼까지 진출했습니다만 결국 3핏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던 칩스였습니다. 어, 너무 다행이었죠. 저는 이제 이글스가 정말 큰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슈퍼볼을 이제 돌아보면 음, 뭐 쓰리핏이라는 이제 스토리가 결국 완성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가장 뼈아팠고 예, 또 게임 내용적으로 보면 예상 밖의 대패를 당했던 것이 굉장히 칩스의 입장에서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운스의 폼이 유지되는 한 뭐 칩스는 당분간 여전히 우승 후보라는 생각에는 이제 변함은 없고 칩스가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뭐 써내려가고 있고, 뭐 앞서도 이제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칩스가 지금 2015년부터 9년 연속 AFC 웨스트 우승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즌까지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AFC 이스트 왕좌를 차지했었던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이제 10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팀이 또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에는 패트릭 마홈스가 있지는 않았지만 네, 그때부터 이어온 칩스의 어떤 강력한 이 지구 내 영향력이 올해도 발휘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에는 저는 왠지 차저스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음. 덴버 브론코스가 좀 큰일을 해줘야 된다. 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쿼터백 얘기를 좀 해보죠. 패트릭 맘스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필요 없죠. 31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백업 쿼터백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카스멘츠가 백업이었습니다. 근데 카스멘츠랑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가드너 민슈 그리고 베일리 제피 이 두 명의 쿼터백을 염가에 영입을 하면서 이제 백업 자리를 채워 넣었습니다. 음. 민슈가 46경기, 이 제피가 9경기 선발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마움스가 부상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제 뭐 응급 이탈 상황에 대비해서 이 민슈와 제피를 일단은 뭐 스탠바이를 해놨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닝백은 올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 아이자 파체코와 아직 연장 계약을 맺진 않았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긴 했습니다만 뭐 건강만 하다면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칩스 입장에서는 지금 셀러리 캡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미 이제 캡이 터졌고 그러면서 선수들을 좀 내보내야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장기 계약을 주기 전에 아이자 파체코의 건강, 그리고 건강한 모습일 때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지난 시즌 파체코의 부상 때 긴급 수혈돼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니 베테랑 카리먼트와는 이제 1년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음, 한번 뭐 리턴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 시즌 나이너스에서 굉장히 깜짝 활약을 했었던 일라이자 미첼과 음, 1년 250만 달러 계약을 또 추가적으로 맺었는데 사실 미첼 같은 경우는 21년 이후에는 이렇다 할 기록이 좀 없었고, 음, 지난 시즌에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아예 한 경기도 나서지를 못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반짝했던 순간은 있었습니다만, 뭐, 이번 시즌 당장 큰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뭐, 현재 시점에서는 그 확률은 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을 좀 살펴보면, 디안드레 홉킨스, 그리고 저스틴 왓슨, 이런 선수들이 팀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FA였던 할리우드 브라운과 주주 스미스 슈터를 팀에 잡아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선수와는 각각 1년 재계약을 맺었고, 사실 뭐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건 또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칩스가 다른 선수들을 좀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이 선수들을 예상외로 연장 계약을 주면서 일단 팀에 묶어뒀습니다.
뭐, 지난 시즌은 사실은 이제 팀의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기대했었던 이 라시 라이스가 부상 때문에 4경기밖에 출전을 못하면서 칩스의 플랜이 좀 꼬였었던 시즌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앤디 리드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라이스 그리고 지난 시즌 루키로 가능성을 보여줬던 이 제비어 워디가 일단 넘버 원, 투 역할을 좀 맡아주는 가운데 좀 경험이 있는 할리우드 브라운이라던가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좀 뒤를 받치는 뭐 음, 그런 그림을 좀 가장 이상적인 플랜 A로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쨌든 마움스가 있는 팀이니까 뭐 A급 리시버들이 아니라 B급 리시버들로만 채워놔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대를 할 수 있는 팀이긴 하잖아요. 그 예전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좋은 리시버들 없어도 어쨌든 쿼터백의 리시버들의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기대되는 팀이니까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텐드 쪽은 뭐 여전하죠. 트래비스 켈시 그리고 노아 그레이 체제가 올해도 유지가 될 예정인데 지난 시즌 중반 쪽 넘어가면서 트래비스 켈시가 정말 급격한 에이징 커브를 좀 겪고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음. 올해 36살 시즌을 맞게 되는데 이게 2022 시즌에 1338 리시빙 야드에 12개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좀 소폭 하락세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 시즌 눈에 띄게 퍼포먼스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캔자스시티 칩스로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될 부분이긴 해요. 음. 그래서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도 트래비스 켈시가 자신의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우승했으면 은퇴를 했겠죠. 3핏하고 멋지게 은퇴를 하는 게 본인의 꿈이었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올 시즌에 아무래도 한 번 더 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켈시의 커리어를 좀 살펴보면 2013년에 칩스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이적하지 않은 원클럽맨으로 뛰어오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시 FA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라던가 뭐 지난 시즌의 어떤 은퇴 고민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가 어쩌면 켈시를 선수로서 만나는 마지막 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서 켈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개인 통산 네 번째 우승 반지를 따내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는 게 이제 뭐 지상 과제이겠지만 또 개인 기록 면에서도 한번 노려볼 만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에 이제 896 리시빙 야드를 추가하면 제이슨 리튼의 13,046 리시빙 야드를 넘어서 이 역대 타이트엔드 리시빙 야드 2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거든요. 뭐 1위는 지금 토니 곤잘레스인데 뭐 15,000 리시빙 야드가 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켈시가 40대 넘어서까지 뭐 뛴다면 모를까 뭐 현실적으로는 일단 제이슨 리튼을 한번 넘어서는 걸 목표로 이번 시즌 좀 뛰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올 시즌 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900야드 가까이 기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록은 글쎄요. 올해 끝나고 은퇴하면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뚜껑을 한번 열어보긴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 조 튜니를 시카고 베어스로 트레이드를 시켰어요. 2026년 4라운드 픽을 받고 트레이드를 시켰는데 뭐 거의 공짜로 줬죠, 이 정도면. 사실 뭐 지난 슈퍼볼에서 이제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로 이제 칩스의 오프시즌 리뷰를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페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역시 현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부분은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부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튜니는 칩스의 오펜시브 라인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수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도 뭐 동반해서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좀 더 의외였던 것 같아요. 칩스는 네. 반드시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던 팀이었는데 그나마 잘해주던 조 튜니를 트레이드로 보낸다? 이거에 대해서 좀 팬들의 납득을 좀 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네, 어떤 칩스의 이런 의사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뭐 한번 음,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 이제 크리드 험프리, 뭐 트레이 스미스, 자완 테일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센터부터 라이트 태클까지 이 오펜시브 라인의 오른쪽을 담당하는 이 3인방에게
올해 이미 6천만 달러가 넘는 캡 스페이스가 투여가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 자원 테일러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대비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패트릭 마홈스라던가 뭐 이런 크리스 존스라던가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칩스 입장에서는 오펜시브 라인이 더 많은 지금 캡 스페이스를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제 음. 그러면서 결국 조 튜니를 좀 트레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지난 시즌에 저는 그 칩스의 레프트 태클 자리가 굳건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패배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레프트 태클이 멀쩡하게 있고 튜니가 레프트 태클로 나서지 않고 가드로만 이렇게 뛰었다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슬램덩크에서 김수경이 선수로 전념을 할 수 있었다면 막 이런 얘기처럼 조튜니가 가드로만 전념을 할 수 있었다면 경기 내용은 조금은 달라졌을 거다. 결과가 바뀔진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네, 근데 가장 믿을 만했던 선수를 트레이드로 내보낸다? 그것도 지금 4라운드 픽을 받고 보낸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그 더 높은 라운드의 픽을 받아내긴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튜니의 어떤 그 현재 나이라든가 그리고 이 선수의 남아있는 계약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높은 라운드의 픽을 받을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참 쉽지 않죠. 뭐 이 선수를 보내는 게 옳은 결정이었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크리드 험프리, 트레이 스미스 이 선수들은 이제 워낙 젊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좀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음, 자원 테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퍼포먼스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방출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랬을 때 이 데드캡에 대한 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튜니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팀을 떠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과정은 모르겠고 그래서 칩스가 더 강해졌냐 더 좋아졌냐 하면 분명히 다운그레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뭐 대체자 이런 것들 이제 어떻게 마련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일단 그 레프트 가드 자리는 지난 시즌 루키로 입단해서 이제 원래 태클 역할을 맡았었던 이 킹슬리 수아마타이아가 이 포지션을 전향해서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음. 사실 이 수아마타이아는 작년 이제 개막전에 선발 레프트 태클의 중책을 맡았는데 두 경기 만에 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벤치로 밀려났던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 픽은 굉장히 높았던 선수였는데 막상 그 기대치에는 이제 부응하지 못했던 1년차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칩스도 이제 2라운드에 뽑은 선수였기 때문에 바로 버릴 수는 없고 뭐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이제 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일단 이제 가드 자리로 한번 기회를 줘보기로 한 걸로 보여요. 안 쓸 수가 없죠. 2라운드 픽으로 뽑은 선수를 한 시즌 만에 뭐 어떻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떻게든 고쳐서 쓰던지 뭐 다른 포지션 변경을 해서 써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가드로 전향을 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레프트 태클 자리는 이제 지난 시즌에 23년 3라운드 픽이었던 완야 모리스에게 맡겼었는데 사실 시작부터 꼬였죠. 수아마타이한테 맡겼는데 안 돼서 와냐 모리스를 시켰는데 뭐 다 안 되고 결국은 슈퍼볼은 조트니가 레프트 태클로 나섰으니까 그게 결정적인 시즌을 말아먹는 요소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더 공을 들여서 레프트 태클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나이너스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뛰었었던 제일런 모어를 2년 3천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려와서 우리는 주전 레프트 태클로 삼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선수의 어떤 프로 커리어를 감안하면 그리고 이제 우승을 노리는 칩스라는 뭐 빅 네임 팀의 어떤 주전 레프트 태클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죠.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칩스의 브렛 비치 단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뭐 제가 갑자기 글쎄요, 뭐 이 칩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칩스 대변인이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뭐 일단은 뭐 팀이나 구단의
뭐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뭐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게 뭐 저희 일이다 보니까 일단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이 좀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래피티 단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무어가 트렌트 윌리엄스라는 명예전당급 그 레프트 태클의 백업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을 뿐, 우리가 관찰했을 때 필드에서 기회를 부여받았던 순간들에는 뛰어난 운동 능력, 그다음 이제 어떤 스마트한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이 무어를 우리가 드래프트 하지는 못했지만 드래프트 당시에도 우리가 꽤나 눈여겨본 자원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무어에 대한 뭐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제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2번 픽으로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 출신의 태클 조시 시몬스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좀 경쟁을 하는 체제? 아니면 일단 무어로 조금 시간을 벌고 장기적으로는 조시 시몬스로 넘어가는 아마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중복 투자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런 무어를 데려올 거였으면 지금 조시 시몬스를 뽑는 게 글쎄요,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조시 시몬스를 뽑을 것 같았으면 제일런 무어를 안 데리고 오고 그냥 조튜니를 레프트 가드에 박아놓고 이 선수를 지명을 해서 레프트 태클로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글쎄요. 이게 참, 뭐,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 자리 걸고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겠냐마는 저는 이 선택이 지난 시즌 그 랩 태클 때문에 시즌을 말아먹었다. 이 3핏에 실패했다라는 어떤 트라우마에서 발현된 그런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선택이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 뭐,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좋은 선택으로 절대 보이진 않습니다. 음. 약간 이제 패닉성 뭐 의사결정이었다라는 이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물론 이 레프트 태클과 레프트 가드 자리를 비교하면 이제 태클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교통 정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음,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일단은 약간의 우려, 뭐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시즌을 좀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이 조시 시몬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사실 지난 시즌 6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왼쪽 무릎 슬개골 쪽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시즌 아웃을 당했던 것 음, 때문이었는데 이 부상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높은 순번에서 뽑혔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좀 공통된 의견이고 음, 경기 필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이제 드래프트에 참가했던 오펜시브 라인맨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가 이 조시 시몬스가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단점으로 뭐 부상 후유증이라던가 또 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페널티가 불릴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운동 능력, 뭐 순발력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 패스 프로텍션에 이제 특장점이 있고 양쪽 태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제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앤디 리드 감독은 이 조시 시몬스의 몸 상태에 대해서 꽤나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지난 시즌에 오라인에서 상수로 볼 수 있는 선수는 조튜니랑 센터 크리덤프리 둘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전이 없었죠. 뭐 주전이 있었는데 주전 같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던가 뭐 이런 오라인이었는데 험프리 하나 남았습니다. 나머지 네 자리가 다 불안해요. 다 물음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선택이 맞느냐? 왜냐면 튜니를 남겼으면 튜니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두 시즌 정도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수를 두 개 놓고 나머지 세 포지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과
상수를 하나 놓고 내 포지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의사결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또 이제 그 1라운드 지명을 했었던 조시 시몬스가 갑자기 빵 터진다. 그러면 이 얘기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시즌 수아마타이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조시 시몬스가 두 경기, 세 경기 만에 레프트 태클은 안 되겠다라는 평가를 받아버리면 그때는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정도가 뭐 저는 뭐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 이제 우려 섞인 시선들을 칩스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폼이 떨어져 있었던 선수들이 얼마나 잘 채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칩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이렇다라는 거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개꿀이죠. 지금 10년 연속 우승의 적신호가 켜지는 가장 큰 요소 지금 온라인이다.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요. 예. 페이트리어츠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다른 팀 팬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비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수비 쪽에서는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캡스페이스가 지금 터져나가는 상황에서 빅네임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전급의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코너백 크리스티안 풀튼의 영입. 2년 2천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고, 트렌드 맥더피의 반대편 코너를 이제 메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저스틴 리드가 팀을 떠났는데, 이 자리를 작년 4라운드에 지명했었던 제이든 힉스가 메울 예정이고, 그리고 백업으로는 2023년에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뛰었다가 지난 시즌에 이제 빌스 그리고 친정팀이었던 벅스로 돌아가서 뛰었던 마이크 에드워즈를 130만 달러 조금 넘는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뎁스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드래프트에서 수비 선수들을 좀 많이 지명을 했어요. 2라운드 전체 63번 픽으로 디펜시브 태클 오마르 노먼 로트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고, 3라운드 전체 66번으로 엣지 러셔 애시튼 질로티를, 3라운드 전체 85번으로 코너백 놀 윌리엄스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2, 3라운드에서만 3명의 수비 선수들을 보강을 했었던 칩스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비 쪽은 이제 FA 시장에서 큰 돈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이제 드래프트 픽들을 활용해서 좀 전체적인 뎁스를 강화하고 좀 젊은 선수들을 충원하는 뭐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마르 노먼 로트는 이제 폭발적인 퍼포먼스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학 시절에 많은 스텝을 받질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음표가 조금 있는 선수인데 그 필드 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는 워낙에 확실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지표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런 디펜스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는 평가가 좀 있긴 합니다만 선택을 받았고, 애시튼 질로티는 이제 신체 조건이나 스피드가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폭발력 그리고 피지컬을 앞세운 퍼포먼스가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놀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난 태클 능력 그리고 볼 스킬을 바탕으로 하는 커버리지 능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스피드나 민첩성은 다소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뽑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죠.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받는 선수인데 셋 다 당장 주전으로 뛰지는 않을 겁니다. 로테이션 멤버로 출발을 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스냅이 점점 많아지고 뭐 나중에는 주전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칩스가 사실 뭐 마홈스라는 뭐 역대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을 보유하면서 뭐 최근에 이제 왕조를 건설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마움스 혼자서 우승을 만들고 매번 슈퍼볼에 가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칩스가 사실 마움스 초기에만 해도 수비가 굉장히 좀 구멍인 팀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크리스 존스 같은 이제 빅네임의 어떤 영향력도 있었지만
사실 칩스가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드래프트 픽 순서는 굉장히 후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어떤 내부 젊은 자원들이 굉장히 수비에서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케이스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칩스가 이렇게 뭐 9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여러 번의 슈퍼볼 진출, 그다음에 이제 우승까지 만들어냈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팀을 떠났지만 2020년 4라운드에 뽑았던 르제리어스 스니드라던가 2022년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았던 트렌트 맥더피, 조지 칼라프티스 뭐 이런 선수들이 사실 다 팀의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오마르 노만 로트라던가 애시튼 질로티, 뭐 놀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이 뭐 당장은 뭐 큰 존재감으로 와닿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칩스의 어떤 젊은 수비수들을 보는 안목이 꽤나 최근에는 잘 먹혀왔다. 예, 그래서 이 선수들도 한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여전히 우승권 전력이죠. 패트릭 마홈스가 있는 한 늘 캔자스시티 칩스는 우승 후보입니다. 근데 오라인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요소가 이 칩스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구 라이벌들을 포함해서 이 칩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이 칩스를 좀 파괴하는 좀 뭐 좋은 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칩스가 지금 뭐 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 뭐 이 바뀐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이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시즌 초반에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뭐 어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활용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시즌을 지켜보는 뭐 주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025 시즌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프 시즌에 대한 정리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풋볼 얘기하니까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너무 재밌고 좋네요. 음. 뭐 저도 이 매년 좀 느끼는 감정인데 이제 슈퍼볼이 끝나고 나서 또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면서 아 이거 언제 또 공부해서 이렇게 32개 팀 다 정리하지? 뭐 이런 약간 막막함이 늘 들지만 또 한 팀씩 하다 보면 또 다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많은 재밌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준비해서 또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9월 초에 시즌이 개막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두 개 지구씩 업로드를 하다 보면 뭐 시즌 개막에 맞춰서 여덟 지구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이글스를 가장 마지막으로 한번 다룰 수 있는 아마 그런 스케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간단한 뭐 로드맵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사실 매번 동부 쪽에서 출발을 해서 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반대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같은 팀이 우승하는 것보다 새로운 팀이 우승하는 걸 보는 게 또 재밌으니까 올해는 또 어떤 팀이 대형 사고를 칠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 저희와 함께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슈퍼볼까지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그 지구는 NFC 웨스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일러 머리 선수가 사실 이번 오프 시즌에 뭐 한국에 또 들어와서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활동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일러 머리를 포함해서 이 NFC 웨스트 이야기를 또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